여러분의 미래 동반자, 밀레니얼 Z세대의 테크 트렌드 소식을 전하는 뉴즈앤더시티입니다. 오늘 뉴즈앤더시티는 띵동에서 37만 팔로워를 모은 크리에이터와 함께 온라인 클래스에 대해서 파헤칩니다. 온라인 클래스, 학생 때 이 단어를 들으면 무조건 내가 수업을 듣는 입장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수업 들을 게 많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하지만 나이가 드니 온라인 클래스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전업으로 교육에 뛰어들 수도 있고요. 부업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열 수도 있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주목해 봄직합니다. 일단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늘고 있다는 점, 내 전문성을 살려서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다양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 가르침으로써 내 전문성을 기를 수 있어요. 러닝 피라미드에 따르면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것보다도 스스로 체험하고 직접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학습 효과가 훨씬 높다고 하죠. 온라인 클래스, 이제는 학생이 아닌 성인으로 바라보니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뉴즈앤더시티가 다룰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밤이 깊어가는 수요일, 뉴즈앤더시티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가연이고요. 안녕하세요, 나너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부스에는 특별한 사장님이 한 분 와 계십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D에서 크리에이터로 이제는 카페에서 사장님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 박소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MD에서 크리에이터, 이제는 카페 사장님까지. 못하는 게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소피님이 저와 나너님과 또 아는 사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각자 우리 소피님이 우리 DJ들과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피님과 나너님은 어떻게 처음 만나셨나요? 저희는 회사 사무실에서 처음 만나지 않았나요? 그렇죠. 회사 사무실에서 이제 계약하기 전에. 예, 계약하러 오셨을 때 저희 회사 또 소속 크리에이터신데 네. 저희 와서 그때 처음 뵀었어요. 오.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운영하고 계신 무브무브? 무브무브에 제가 또 저희 이제 띵동커 분들 몇 명 데리고 가서 한번 무브무브에서 촬영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와주셔가지고. 무브무브가 성수역에 있는 정말 핫한 카페죠. 완전 핫플레이스죠. 거의 뭐 설치 작품들이 이렇게 가득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맞아요. 핫해질. 네, 저랑 소피님은 이제 띵동 크리에이터들끼리 같이 이제 콜라보로 촬영을 할 때 그때 이제 처음 만났는데 나이도 이제 동갑이고, 네,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빠르게 친해졌죠. 근데 이제 또 카페를 여셔서 네.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이다. 그러니까요. 다음엔 또 뭐 하실 계획이신가요? 다음에는 글쎄요. 라디오 DJ를 노려볼까요? 우리 저 고정 게스트로. 네. 그러면은 뉴즈앤더시티 오늘의 1부는 밀레니얼과 Z세대의 일상을 소개하는 코너 팔로이입니다. 팔로이는 어떤 코너인가요? 팔로이는 뉴즈앤더시티 라디오의 특별 게스트를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어떻게 지금과 같은 커리어를 쌓았는지 시간을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뭔가 본격적인데요. 심지어 소피님의 띵동커 이름이 직장인 박소피잖아요. 그래서 밀레니얼의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딱 적합한 게스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소피님이 MD가 되기까지 그리고 MD 이후에 엑셀 강의를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을 들어볼까 해요. 소피님은 어떻게 유명 브랜드의 MD로 일을 하게 됐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먼저 유명 온라인 브랜드의 MD가 되기 전에 땡땡전자에서 해외 영업 기획을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땡땡전자에서 원래 TV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TV랑 이제 전자제품 MD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네. 원래 전자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쵸. 네. 또 이제 담당 회사로 가서 담당 업무를 하신 그런 경우일까요? 그쵸. 아무래도 TV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음에 이직할 때 전자제품에 대해 아는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이직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실제로 MD를 구하고 있는 회사도 많고 MD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은데
들으시다가 MD가 뭐야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간단하게 먼저 MD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머천다이저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요. 이게 상품 MD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유통 MD였어요. 상품 MD를 하시는 분들은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온라인 커머스 회사에서 그 전자제품 카테고리를 담당하는 MD로서 이 전자제품이 이번 주에 또는 이번 달에 잘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픽해서 제가 우리 온라인 사이트에 조금 더 이제 광고라던가 노출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높여주고 더 판매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마케팅.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지땡땡, 푸땡 그런 티땡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MD를 꿈꾸고 있지만 MD가 되면 정확히 어떤 일을 해요 하고 궁금하신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 MD로 일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줄 수 있을까요? MD로 일하는 과정이요? 네, MD가 하는 일. MD가 하는 일. 일단 아침에 오면은 전날 실적을 뽑아보고요. 전날 하루하루가 너무 그렇죠. 실적과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이게 온라인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실적을 알 수 있잖아요. 당장 10분 그렇죠. 전에 내가 올려놓은 상품이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는지 반응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되게 매력적인 직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선풍기다. 근데 뭔가 오늘 안 추워. 선풍기를 더 밀어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늘 내가 잘 나갈 것 같은 것들을 미리 승인을 받는데 사실은 여러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되게 다양한 그 판매자들이 있는데 100개의 판매자들이 다 자기 상품을 팔고 싶어서 저한테 이제 제안을 오면 그 중에서 정말 좋을 것 같은 거를 제가 픽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상품의 트렌드를 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트렌드하다. 이게 어제 무슨 어디 TV 방송에서 나온 거다 하면 이 상품은 잘 될 상품이니까 조금 더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하지만 MD가 저 혼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 말고 다른 MD들과 내부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외부에서는 좋은 상품을 픽해서 오는 게 첫 번째 일이고 또 2차적으로는 그 상품을 우리 사이트 내에서 좋은 장소에 올리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직원들에게 상사에게 보고를 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트렌드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MD들은. 그렇죠. 네. 막 이제 예를 들면 사실 이제 MD에서 제일 유명한 게 그 상품을 픽하는 것도 있는데 이 상품이 사람들 눈에 확 띌 만한 어떤 문구를 정한다던가. 그쵸, 맞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최신에 유행하는 유행어. 네, 이제 이런 맞아요. 것들을. 옛날에 한번 유명했던 게 그 여행 캐리어 판매를 하시는 MD 분이 한창 그 노룩 사건 있었을 때 노룩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그게 심지어 캡처가 돼서 화제가 돼가지고 역으로 더 많이 진입돼서 판매가 더 많이 됐던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 문구도 그러면 직접 네, 작성하고. MD들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네. 정말. 대신에 이제 사전에 한번 이제 체크는 들어가죠. 이렇게 정말 MD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트렌드 같은 거를 팔로우 많이 하셔야겠어요, 평소에. 그렇죠. 또 그런 센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말 뉴스 기사도 많이 보고. 원래 전자제품에 그러면 관심이 많으세요? 전자제품이요? 처음에는 사실 있었던 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또 그 전자제품의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MD 딱 업무만 봐도 굉장히 하루하루 빠듯할 것 같은데 이 바쁜 와중에 어떻게 또 엑셀 강의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회사 다닐 때 엑셀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MD로서가 아니라 이제 해외 영업 기획을 하는 입장으로서 엑셀을 진짜 많이 사용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엑셀을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엑셀을 잘하는구나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깨달았는데 이제 제가 회사 다니고 4년 차 때쯤부터 이제 엑셀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
회사 안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한 4년째 정도 되니까 새로운 사람을 더 이상 만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싶고 특히 이제 약간 대학생 친구들이랑도 어떤 연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제 수업을 올려보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취준생 친구들이라던가 또는 이제 신입사원 막 들어간 친구들 또는 인턴 된 친구들이 많이 신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시작한 강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뭐 그런 친구들 1대1로 만나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엑셀 경험을 공유해주고 그 친구들이 실제로 만족감을 느끼니까 저도 점점 이렇게 많이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타임라인을 보면 먼저 이제 전자회사 다니다가 네. 그 다음에 4년차 돼서 엑셀 강의를 시작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MD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온라인 클래스를 하신 그 경력이 굉장히 기네요, 꽤. 처음에는 오프라인 클래스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프라인 클래스를 한 3년 정도 한 이후에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만들어 보자는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그래 하기 생각해 보니까 오프라인 클래스를 할 때 제약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이제 수강생의 인원도 한정되어 있었고 또는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클래스를 들어오시기가 이제 마땅치 않은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했을 때 이게 더 많은 밸류를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피님, 엑셀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아예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그쵸. 띵동에는 지금 팔로워가 37만 명이네요. 와, 진짜 굉장하네요. 게다가 이제는 띵동컵뿐 아니라 성수동의 카페 사장님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띵동커 카페 사장님으로서의 소피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뭐부터 말할까요? 저희 아무래도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준 띵동커 얘기부터 해볼까요? 저는 사실은 아까 제가 그 MD 얘기를 하면서 트렌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작년 딱 6월 정도에 선정된 책이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서 나왔던 발제문이 요즘 우리 10대 친구들이 띵동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써본 사람들 있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써보면서 왜 10대 친구들이 이걸 좋아하는지 어떤 점에서 매력적인지를 같이 이제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게 발제문이었어서 그때 처음 시작을 해보게 됐고요. 근데 딱 해봤는데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너무 컨텐츠들이 짧게 바로바로 이어지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되게 신기하고 해서 저도 그때 한번 이제 영상을 올려봤다가 점점 매력에 빠지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럼 그 책 모임에서 소피님 말고 혹시 또 잘된 띵동커 분이 계실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기 진짜 어렵죠. 한 4명 정도가 다 같이 그때 영상을 하나씩 올렸었는데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책 모임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소피님이 띵동커가 되신 거에 대해서 저 어느 정도의 뭔가 뿌듯함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쵸. 딱 첫 한 달 됐을 때 5,000명 생기고 두 번째 달에 10,000명 넘어가고 하면서 이제 제가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나 지금 5,000명 됐다? 나 10,000명 됐다? 이러면서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그 성장 과정을 지켜봐준 친구분들이죠. 와, 너무 멋있다. 그리고 이제 띵동커에서 또 성수동 카페를 차리게 됐어요. 이건 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또 온라인 커머스 MD로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띵동커로 일을 하면서 온라인 시장이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걸 분명히 느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막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온라인 쪽으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에 대한 또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는 건 너무 뭔가 그런 거리감과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런 온라인에서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저희 띵동커 분들도 그렇지만 다 온라인으로는 이제 연락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만한 공간이 뭐 저희가 따로 섭외하지 않는 이상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다 같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성수동에 이제 카페를 차리면서 안에 스튜디오를 같이 이제 제작해서 둬서 이제 그런 크리에이팅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공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와, 아. 저랑 찐이랑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막 성수 주변에 미팅이 있을 때마다 간간히 가서 네. 들렸는데 너무 힙하고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누가 봐도 영상 쪽 일을 한 사람이구나 맞아요. 싶을 정도로 네. 안에 굉장히 입구부터. 멋있는 네. 비디오 설치물들이 있고 네. 뭔가 소피님의 감각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뭔가 그 안에 스튜디오도 그러면은 외부의 어떤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방된 공간이에요? 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여를 하는 게 맞겠지. 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사용하실 수는 있고 예약하실 수 있고요. 지금 대여는 좀 많이 되나요? 아직까지는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이제 오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해시태그만 걸어주시면 유주도 굉장히 이제 저희 다음 촬영 때 한번 소피님 네, 꼭 방문해주세요. 생각해볼까 항상 이러면서 항상 1순위에 있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소피님이 딱 카페 오픈을 했을 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맞죠. 터졌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 사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되게 이 힘들어하는데. 얘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쵸, 소피님 그쵸. 정말 어떤 카페 사장님으로서 이런 코로나가 준 타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해봐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매우 큰 타격이 있었죠. 바로 딱 오픈한 그러니까 거의, 다음 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오픈하고 목요일에 오픈을 이제 가오픈을 하고 목금토일 지나고 바로 2.5단계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확실히 2.5단계에 들어가니까 유동 인구 자체가 이제 많이 이제 적어지고 이제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제 지인분들을 초대하거나 하기가 사실 되게 조심스럽고 이제 부탁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다 같이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만 아쉬운 건 이런 말 해도 되나? 뭐야? 나중에 그 건물 월세가 월세가 나가야 되니까요. 아니 그 요즘 착한 건물주들이 이렇게 월세를 좀 낮춰주고 하는데 그 건물주님께서는 그런 건 없나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근데 이게 소피님뿐 아니라 정말 많은 카페 네. 주인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치. 저는 그나마 이제 그래도 개인 카페라서 그나마 이제 어떤 그런 제약에 있어서 살짝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를 이제 살짝은 이제 벗어난 그래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프랜차이즈 카페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노래방, PC방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영업을 아예 하실 수가 없으니까 타격이 아무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은퇴하면 치킨집을 차린다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 최근 이제 20, 30대 밀레니얼들은 은퇴하면 나만의 카페를 차리고 싶다 이런 그쵸. 꿈이 다 있잖아요. 모두의 로망. 그쵸. 어떻게 보면 소피님은 그 꿈을 이루신 건데 네. 좀 나만의 카페 이런 네. 게 좀 생기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오프라인에 어떤 공간을 만든다는 자체는 되게 매력적인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철학이라던가 어떤 가치관을 오프라인 공간에 옮길 수 있고 또 이 오프라인 공간에 제가 항상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제 지인분들이 언제든지 이제 들릴 수 있잖아요. 저기에 가면 저 시간에 가면 항상 소피가 있어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유주님이 오시고 나너님이 오시면 제가 유주님이 나너님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쵸.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띵동 테크 트렌드 1분 정리 후 오늘의 2부로 찾아올게요. 2부에서는 MZ 세대의 일하는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일과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 주파수 고정. 잠시 후 만나요. 최근 너튜브에서 화제였죠. 먹방 찍는 헬스 트레이너 핏불리 이야기입니다. 핏불리는 너튜브에서 운동 관련 콘텐츠를 만들던 너튜버인데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헬스장이 문을 닫으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헬스장 문도 닫아야 했죠.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 입장에선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에이터는 인터넷 방송을 켰고 치즈볼, 족발, 엽떡을 흡입하는 먹방 라이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애 처음 먹어보는 고칼로리 음식들에 헬스 트레이너는 탄성을 질렀고 시청자들은 우픈 상황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핏불리에게는 BJ 치즈볼이라는 부캐가 생겼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컨텐츠를 만든 덕분에 이름을 알리고 공중파 뉴스,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하게 됐죠. 위기의 순간에 모바일 플랫폼 부캐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경우입니다. 요즘 애들이 전하는 테크 트렌드 소식 뉴즈 앤 더 시티. 방금 전해드린 트렌드 1분 정리, 나노님, 소피님의 보시기엔 어땠나요? 이게 뭔가 근데 어떤 이 사람한테는 저도 이 너튜브 콘텐츠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 핏불리님 얘기가 뭔가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 어떤 보는 시청자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콘텐츠가 된 게 약간 진짜 말 그대로 약간 우픈 것 같아서 좀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찹찹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거 잘 풀린 케이스지만 예. 소피님은 어떠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새로운 것들을 찾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요가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인별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그 요가 클래스를 진행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거리두기에 있지만 그 회원분들이랑 그 소통을 하면서 이어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정말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분도 이제 헬스 쪽 관련 일을 하시는데 이걸 완전 이제 온라인으로 홈트 방송을 하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확 수요가 많아졌어요. 왜냐면 진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밖에 못 나가니까. 그렇죠. 이제 홈트로 예전 같으면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보면은 분명히 사실 온라인 홈트를 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수강률, 그걸 이제 뭐라 할까요? 완강. 이제 예를 들면은 아무리 홈트를 짜줘도 네네. 사실 그 완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밖에 못 나가고 헬스장을 못 가니까 필수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네. 학습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완강률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코로나 시대가 위기라고는 하지만 이걸 잘 활용하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2부로 넘어가 볼게요. 뉴즈 앤 더 시티의 2부는 MZ세대의 일하는 트렌드를 전해드리는 코너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소피님이 오신 만큼 온라인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는데 맞나요?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클래스가 자기 개발을 넘어서 필수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죠. 온라인 클래스를 여는 강사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바로 그렇네요.